안녕하세요. 치킨스탁TV입니다. 네, 추석 명절 기간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슈들이 시끌시끌한 상황입니다. 아마도 다음 주도 이제 어려운 시장 상황이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와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제 기대하고 있는 섹터가 있죠. 바야흐로 진단키트 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쪽 섹터를 제가 즐겨 찾아보는 섹터는 아닌데 워낙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저한테도 분석을 요청하시기 때문에 한번 찍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자면 해당 섹터, 키트 섹터는 당장 주가가 상승 가능성이 높은 쪽이죠.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마스크 안 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부부 확진 걸려가지고 모양새가 웃기게 됐죠. 세계 대통령이라고 하는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에 걸렸다. 이제 그만큼 상식성도 있고 사회적 경각심이 생겼을 것이다. 다음 주 장 개장하자마자 코로나와 관련된 주식들이 난리부르스를 칠 건데 그 중에서도 키트 주식이 함께 할 거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대표주자야 뻔한 종목들입니다. 가장 큰 이익을 내고 있는 회사는 시젠이라는 회사입니다. 시젠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이 이미 계산이 됐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뒤에 구체적인 숫자와 관련된 내용도 확인하겠습니다만은 엄청 잘 나올 것이고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나올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자, 한 번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람들은 이제 키트의 수출 현황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죠. 그래서 수출 현황은 코로나가 창궐하고 나서 이렇게 급작스럽게 증가했다가 뭔가 서서히 떨어지는 듯한 모양새였는데 다시 재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좋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적이 좋아서 주가가 갈 수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더 폭등한다고 치면은 트럼프 확진이라는 재료가 붙어가지고 심리적인 효과를 발휘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키트가 이제 9월달에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이게 계속 코로나가 이제 본격적인 창궐이 다시 시작돼서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 키트주를 이끌게 되는 논리겠죠. 키트주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은 트래킹 가능한 섹터라는 것이고요. 단점은 모두가 트래킹이 가능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만큼 노이즈가 많아진 섹터다라는 점을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모두가 트래킹이 가능한 섹터라는 맛을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 있고 그에 따라서 수급 또한 꼬일 수 있는 상태이다. 그러기에 당연하게도 매매의 장이 펼쳐질 거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 평등하게 임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이제 단순 매매밖에 남질 않죠. 코인 수급이 왜 문제인가 하면요. 누가 이제 몇 조짜리, 여기 뭐 시젠 7조인데 7조짜리 회사를 주 단위, 월 단위로 데이터 보고 매매하겠냐 싶은데 다 로직이 오픈됐기 때문에 실제로 데이터 보고 그렇게 계속 단기적으로 움직일 거라는 것이죠. 진득하게 보는 사람이 없는 섹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키트주의 수출과 실제 실적 그리고 주가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에 대해서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도 살펴볼게요. 자, 국내 키트의 대표 회사라고 할 수 있는 시젠과 수젠텍의 주가를 보면 뭐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회사들도 주가를 보면 다 비슷비슷해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이렇게 3월달 이후에 잠깐 레벨업이 되고 주춤하다가 다시 이게 레벨업이 되고 이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이게 뭐 300%, 700% 막 이래요. 최소 100% 많이 올랐었죠. 이거를 전체 키트의 수출 동향과 주가를 확인해 보면은 썩 일치하지는 않죠. 안타깝게도 큰 상관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전체를 다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개별로 찢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상장 업체들만 봐야 되는데 1, 2분기 실적이 실제로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개선된 업체가 있냐라고 해보면은 제가 상장 관련된 업체를 다 대부분 적어놨거든요. 그리고 실제 상장 회사 중에서 실적이 개선된 애들은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 노란색 안에 있는 애들은 이제 실적 개선됐다. 대폭 개선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런 애들이 9월달 전체 키트의 개선에서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돈을 벌던 애들이 벌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근데 거두절미하고 우리는 여러 루트를 통해서 다른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부진을 했는데 시젠은 안 그렇고 뭐 좋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보시면 전체 키트 동향은 이렇게 움직였는데 시젠은 큰 변화가 없이 하던 만큼 하고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젠의 개별 키트 수출 실적을 보면은 거의 주가와 동행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있죠. 9월까지의 상황을 보면 주가를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 모습입니다. 반면에 이제 수젠텍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때 이제 좋다가 꺾이고 다시 개선되는 모습이다. 이거는 회사마다 이제 영업 상황의 차이에 따른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최근 업계 동향을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랫단 핫바리들보다는 시장 실적이 전체의 수출과 연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굳이 만약에 키트 주식을 보겠다고 하면은 시젠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적을 안 보고 투자를 할 수는 없으니까 분석을 해야 되고요. 뭐 주가는 그거와 상관없이 다 한 번씩 숭어도 뛰면 망둥어도 뛸 수도 있죠. 근데 시젠한테는 한 가지 장점이 또 있죠.
시젠은 최근에 MSCI 한국 지수에 편입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틀리더라도 바로 몰락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위안을 주고 접근하게 되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주가와 수급 트렌드를 보면 코로나 창궐 이후에 이 주가인데요. 외국인이 매수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기관은 이제 1차 랠리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을 많이 덜어냈고요. 지금은 별로 가진 게 없죠. 외국인이 주도하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시젠을 봐야 되니까 실적이 어떻게 변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젠을 커버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은 크게 3명입니다. SK, 이달미, 하나대투, 선민정, 한화, 신재훈이 있습니다. 근데 재훈이는 이제 8월달 이후를 안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대투, 선민정, SK, 이달미 이 둘의 추정치를 봐야 됩니다. 자, 제가 이제 레포트에 있는 숫자를 엑셀로 옮겨왔습니다. 한 분은 이제 7월달에 내고 한 분은 8월달에 낸 다음에 부랴부랴 9월달에 다시 업데이트를 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사이에 본인들의 예상치가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보이시죠? 뭐 민정이야 그렇다고 치고 SK는 뭐 추정치 변화가 50% 100%씩 해요. 뭐 이런 레포트를 이제 믿어야 될까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 둘은 근본적으로 가정이 다른데요. SK는 계속해서 매출이 21년, 22년에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레포트도 증가할 거라고 본 거는 변화가 없고요. 근데 선민정이는 기존 레포트에서도 21년에 피크 찍고 22년에 떨어진다고 생각했고요. 최근 레포트에서도 그 스탠스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건 뭐 코로나가 22년 이후까지 늘어나냐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마도 전체적으로 빠르게 백신 승인이 나오는 걸 보면 결국 개발이 돼서 나오겠죠. 그러면은 아마도 22년까지 키트가 늘어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긴 합니다. 혹은 그 이후에 더 모니터링을 해봐야 알겠지만 합리적으로는 늘어나지 않을 것 같고 선민정의 가정이 그나마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들의 분기 실적 예상치를 보면 3분기 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개선되고 4분기 때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친구들이 딱히 무슨 추정 로직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기존 추정치 바뀐 거 보세요. 바뀌잖아요, 이렇게. 이거 보면 데이터 보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을 때 업데이트 하는 거죠. 사실 뭐 현 시점에서 21년, 22년 뭐 알 수 없죠, 사실상. 그러니까 애초에 이건 의미가 없고 가까운 20년만 봐야겠죠. 둘 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20년은 대략 매출액이 1조 정도의 영업이익 6천억 정도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이거는 얘네들 생각이고 우린 직접 계산해 봐야죠. 손이 가야 됩니다. 자, 키트가 팔리는 실적을 베이스로 계산해보면은 제 매출은 3분기 때 3,500억에서 4,000억 사이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간값인 3,750을 넣었고요. 동사는 1, 2분기에 이렇게 매출이 대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GPM 매출 총이익률이 75%였기 때문에 저는 이 상태로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판관비는 뭐 딱히 증가할까 싶긴 하지만은 뭐 비율을 따라서 15% 정도 4분기 때 보너스 같은 거 가면 좀 더 증가한다고 생각하고 계산했습니다. 21년, 22년은 뭐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잘 모르겠어요. 서서히 줄 거라고 생각하고 신경 쓰지 맙시다. 20년 매출액은 어느 정도 뻔하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판관비거든요. 이거 따라서 이제 시나리오가 나이죠. 판관비에 따라서 그 판관 비율을 15% 정도 유지된다고 가정하는 케이스와 전체적인 절대 금액 자체가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시나리오가 로우, 하이 케이스로 나뉘게 됩니다. 로우 케이스에서는 3분기에 매출액 3,750억에 영업이익이 2,250억이 나오게 됐고요. 하이 시나리오에서는 3,750억에서 2,440억 정도가 나오게 됐습니다. 일단 차이가 한 200억 정도 나네요. 어느 쪽이든 애널리스트들보다는 제가 높게 계산했습니다. 제 로우 시나리오에서도 애널리스트보다 높고요. 하이 시나리오에서는 훨씬 높죠.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애널들이 추석이 끝나고 나면 레포트를 15일 이전까지는 바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산은 이렇게 됐고요. 이제 퍼 기준으로 얼마가 적정한가를 살펴보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SK는 글로벌 피어 평균에서 40%를 할인해서 16배의 퍼를 적용을 했고요. 상승률은 30%가 나왔습니다. 자, 선민정이는 15배를 적용했고요. 여기다 순부채로 약간의 장난질을 쳤고 그래서 업사이드가 35%가 나왔습니다. 근데 왜 16이고 왜 할인율이 40이고 왜 PER이 15배를 부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뭐 그래도 로직을 따라가 보면 글로벌 피어 이제 자기 경쟁사들이죠. 경쟁사들의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여기 로슈, 에버트 이런 뭐 들어보신 글로벌 회사들이 있는데 얘네들의 평균 퍼가 26배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를 시젠하고 같이 비교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하는 게 많고 또 글로벌 업체니까 시젠하고 동급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할인해주는 건 맞는데 왜 40 해서 16을 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냥 맞춘 것 같아요. 코스피 PR이 한 13에서 15배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맞춰서 15, 16배 정도로 얘네들이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저도 뭐 그냥 그렇게 쓸게요. 제가 계산한 로우 시나리오, 하이 시나리오, 이제 이들의 평균인 미드 시나리오 이렇게 있는데 이익을 기반으로 계산해 보면은 시가총액이 7.7조에서 8.2조까지 20년 기준으로 나오게 되고요. 업사이드는 15%에서 20% 정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보수적으로 21년이 꺾인다고 봤을 때 20년과 21년을 평균해서 계산해 보면 뭐 지금 정도의 주가가 적정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증가하냐 안 하냐를 봐야한다고 했죠. 21년에 만약에 증익한다고 생각을 하면 업사이드는 뭐 30% 정도로 조금 더 생기게 됩니다. 일단은 뭐 당장은 3분기 실적이 좋을 거고 여러 뉴스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이렇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20, 30% 정도는 슈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막상 에너지보다 공격적으로 실적이 나온다고 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 업사이드가 좀 낮게 나온 측면이 있잖아요. 이게 좀 김이 빠지는데 이게 왜 에너지보다 낮냐 할 수 있는데 그건 저는 이제 얘네들처럼 21년 이익을 갖다가 쓰질 않았죠. 그리고 저는 퍼 15를 줬는데 얘는 16을 줬고요. 얘는 순부채를 더해줬죠. 이런 거 짜잘짜잘하게 조정해주면은 비슷비슷하게 나와요. 만약에 16배로 가정하면은 뭐 30%, 28% 나오잖아요, 여기. 28%. 그리고 뭐 이익 좀 더 증가한다고 생각하면 뭐 41%까지 나오니까. 요거는 이제 언저리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 이 배수를 얼마를 줄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이게 뭐 20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일시적으로. 이익의 지속성을 따져봐야 되죠. 근데 그거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고 뭐 시장에서의 대응의 영역이고 3분기 실적에 기인해서 약간의 욕심을 내는 베팅 정도의 플레이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수출이 증가했지만 그 중에서 누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수혜를 받는가는 좀 더 체크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10월 중순이 돼야 알 수 있죠. 다만 이제 여태까지 그랬듯이 실질적인 수혜는 큰 회사들이 볼 거라는 거는 정황적으로 알고 있긴 하죠. 시젠이 근데 만약에 주가가 너무 튀어가지고 막 20% 정도 올라버리면은 사실 뭐 공부해서 수익도 못 내고 보람이 없잖아요. 튀어서 시작할수록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룸이 줄어드니까요. 그래서 제가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한번 연구를 해봤는데요. 트레이딩 관점에서 추가적으로 다른 회사들을 살펴보자면은 예전에도 이제 숭어가 뛰면은 망동어도 같이 뛰었단 말이에요. 주가는 뭐 같이 뛰었어요. 이렇게 뛰었는데 여기 이제 실적 개선된 애들이 노란색이었는데 여기는 이제 얘네들은 실적 개선이 없었는데도 뭐 주가가 뛰었거든요. 하물며 이런 애들도 뛰었는데 단기적으로 이게 노란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업체들도 뭐 실적과 별개로 오버슈팅을 한 번 정도는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섹터를 만약에 제가 투자를 한다고 치면 대장주의 시젠에 대해서 트래킹을 하면서 투자를 하고 계속 팔로우업을 해가는 방법이 있고 당연히 시즌의 업사이드가 적다고 봤기 때문에 오버슈팅을 기대하면서 일단 일종의 베팅 정도 플레이를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뭐 실질적인 수출이 뭐 트럼프 코로나 등으로 인해 경각심으로 인해서 더 늘어나게 되면은 릴레이팅이 될 수 있고 그 경우는 이제 운이 좋은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좀 쫄아 있다. 근데 이 섹터에 대해서 뭔가 베팅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시즌 외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시즌의 다른 종목들도 실제로 이제 실적이 개선이 됐었고 향후에 이제 개선될 가능성이 있죠. 이제 세부적으로 쪼개봐야 되겠지만 근데 2분기 마감이 6월인데 6월달 이후로 주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애들이 있어요. 인트론 바이오나 진매틱스 이런 애들은 실적이 엄청 개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가질 않았거든요. 이런 회사들을 이제 밸류 차원보다는 약간 매매 차원에서 일부 소폭 베팅을 해보는 플레이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진단키트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서 얘기를 해봤고요. 늘 분석을 하다 보면 이제 할 말이 많아지면서 느슨해지는 느낌이 있는데 여기까지 봐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요즘 살짝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힘내라는 의미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궁금한 사항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